그걸 알아보기 전에 게임이 스펙이 되는 세상, 과연 게임은 그냥 아이들 그냥 쉬는 시간에 노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갔고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은 사실 조금 더 넓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적 진보와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라는 것을 저는 꼭 예를 듭니다. 이게 1979년도 나왔는데요. 해피밀 세트에 보면 햄버거에 장난감 끼워주죠. 그때 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도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애들 먹는 거에다가 이렇게 장난질 친다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해피밀 세트 지금 유명하죠. 오히려 지금 햄버거가 아니라 장난감 모으려고 햄버거를 사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 사실은 그때쯤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가운데 나오는 게 바로 다이어트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계화나 자동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게임이라는 산업들이 크게 됐습니다. 결국 과거의 시대에는 결핍의 시대였다면 이제 풍요의 시대로 넘어오는 하나의 어떤 변화들이고요. 이런 변화들은 다시 우리가 옛날 50년 전, 1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트렌드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그냥 무턱대고 막거나 피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쭉 이제 게임과 관련된 시장들도 커가는데요. 여기 나오는 9.0%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계 성장률들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3% 안팎이었습니다. 3배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더라도 이것과 결부시킨다면 훨씬 더 취업이나 혹은 취업을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다 게임이었는데 AI와 로봇, 이거 게임과 관련될까요? 안 될까요? 퀴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와 로봇이 세상에 보급이 되는 데는 실제로 게임이라는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곤란한 시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고 로봇하고 AI과 게임을 한다? 요거는 어찌 본다면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가능성이자 어찌 보면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었던 위험이나 불안 요소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게임과 첨단 기술의 궁합들 측면에 보면 게임이 어떻게 나왔느냐 보면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게 최초의 컴퓨터 게임은 1958년 원자력 연구소에서 히긴보선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사실은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만들고 쏘는 궤적을 계산하던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원자력 발전을 만들고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걸 뭐 이렇게 견학을 하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테니스 보2 두 사람을 위한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사실 이게 앞으로 뭐 게임을 만들고 산업을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우연찮게 지루한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좀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가 이대로 이제 어마무시한 산업이 됐죠. 히긴보선 박사는 아마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즉 첨단 기술하고 게임,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첨단 기술과 놀이라는 것들은 늘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뒤에 세계적인 부호가 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PC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키란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던 워크스테이션 PC가 이제 전 세계 가정으로 퍼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익숙한 이런 기기로 발전하는 데는 이 게임이 되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역시도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 출신이고요. 이 얘기는 윈도우가 개발되면서 또 놀라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도스라고 해서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눌렀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마우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알려주는데 책으로 알려준 게 아니고요. 이 게임을 알려줬습니다. 쥐레찾기, 카드놀이 하면서 우클릭, 좌클릭, 더블클릭, 동시클릭 이거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마우스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잘 쓰더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혁신이 올 때마다 이렇게 게임이라는 것들이 안내자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이 업무용이었다면 전 세계 30억 명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100만 원짜리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센서들이 60, 70년대 위성과 미사일, 로켓을 쏘는 데 들어가는 이 장비들이 첨단 장비들이 다 들어갔답니다. 이게 쫙 퍼진 데는 실제로는 게임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거. 실제로 매출의 앱 다운의 40%가 게임에서 발생하고요. 매출액의 70%가 게임으로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은 통신기기라기보다는 게임기로 보는 측면들이 맞다는 겁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 올 초에 뉴스가 나왔었죠. 자,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은 이게 이제 컴퓨터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게 전자 단말기화 되고 있고요.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회사에서는 뭘 했냐면은 작년 9월에 재밌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게임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게임을 탑재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요 게임은요, 핸들하고 브레이크를 활용해가지고 그 차를 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게임인데요. 용도는 충전 시간 지루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테슬라는 결국 자율주행차로 넘어가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사람들이 차 안에서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핵심은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냐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재미있고 독특한 경험을 줄 것이냐. 사실 근데 여기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도 게임 개발자 출신이었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차의 혁신이라기보다는 정말 어찌 딴 측면에서 보면 4바퀴가 달린 1억 원이 넘는 게임기다, 굴러다니는 게임기다라고 봐도 지금 무방한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집념 증후군 시리즈 구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 중독자가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혁신적인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 역량들이 된다. 그러면서 자, 이 게임하는 게임돌이들, 게임 덕후들 SK 하이닉스에 와라 하는 이런 광고들을 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크게 한 3가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덕후들은 첨단 기술과 기기에 익숙하다는 거. 두 번째, 게임을 하면서 협동이나 경쟁에 능숙하다는 거. 뭔가,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걸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치열한 반도체의 경쟁에서 이게 필요하다. 하이닉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한다는 거죠. 자, 뭐 게임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다 들어가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굳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을 그냥 이렇게 치워놓을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펙에 활용하고 아이들의 경험들을 존중하는 이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너시티 신드롬 집념 증후군에 걸린 한수라는 친구입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게임입니다. 한희수, 희수는 낮에도 무당에 와서 그렇게 게임만 하냐? 밤에도 수능 100일 전에도 게임에 푹 빠져 있었죠. 누구 이 닮아가지고? 정도를 하시고요. 우리 인터넷에 희수 친구 가면 이거 네 어떤 편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되었을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 닮았지. 뭔가 좀 지금 기업에서 지금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개발자는 게임사뿐만 아니라 웬가때에서 다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개발자가 귀해지고요. 그러니까 초봉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임금들을 보여준 요게 이제 여기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 표에 보면은요. 요 밑에 보면 크래프토이나 펄어비스라는 데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대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아니라 실장이나 팀장 같은 직원이 막 10억이 넘게 받아가요. 예. 뭐 요즘 뭐 젊은이가 뭐 퇴직금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게임과 관련된 것들에서 혁신을 하고 이런 개발을 했던 사람들은 그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경험했었던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경험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 개발이라든지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게임을 게임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콘서트입니다. 미국 인기 가수 트래비스 스캇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요, 2020년도에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비대면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을 못하니까. 근데 여기에 무려 1230만 명이 접속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2천만 달러가 나오게 되죠. 우리 돈으로 한 2,100억 원? 환율이 올라가지고 한 2,200억 되겠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트래비스 스캇은 19년도, 전년도에 1년 동안 활동해가지고 대략 5천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게임 내에서 2박 3일 동안 콘서트를 해서 그 1년 동안 벌었던 거에 40%를 벌었다는 겁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에서 또 새로운 어떤 공연 공간들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서 누가 그렇게 많이 가서 볼까? 예, 지금 여러 자녀들을 포함해가지고 MZ세대들은 이게 훨씬 익숙하니까 이 안에서 뭔가 공연을 보고 가수들을 본다는 거죠. 그럼 오프라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오프라인에서는 수천 명 중에 1이지만 게임 속에 가면 내가 주인공이죠. 그 가수가 나를 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춰줍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지금 게임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뭐 BTS 빼놓을 수 없죠. BTS 유니버스 스토리, 뭐 BTS 월드 이런 것들을 이미 출시하고요. 그리고 포트나이트 파티 로얄이라는 데서 BTS도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을 공개합니다. 이 BTS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빅히트, 요즘에는 하이브죠. 하이브에서는 실제로 게임사 임원을 영입하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사들이 인수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지 노래와 춤으로 승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통해서 팬들하고 교감하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구사한다는 거죠. 비단 이게 하이브뿐만 아니라 지금 SM이나 다 이런 데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게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즐기는 이런 공간들이 되고 있다는 거. 아이들이 하는 게임 속에서 게임도 즐기지만 뭔가 다른 것들을 배우고 즐기고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저 백화점에서 저 명품들이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루이비통 같은 사례입니다. 루이비통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세계 챔피언십, 롤드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곧 10월 달에 열립니다. 롤드컵에 후원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키아나 에디션이라는 걸 나눕니다. 키아나라는 챔피언이 있는데 이 키아나가 다 루이비통 이 아이템으로 치장을 하고 나와서 플레이를 하고요. 바깥으로 똑같이 키아나 에디션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했습니다. 거기 혹시 가격이 보이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요 당시 요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다 살려면 한 1,000만 원이 넘었대요. 근데 요게 출시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매진이 됐답니다. 사실은 요게 왜 명품들이 백화점에서 게임으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는 모델들이 나와서 멋지게 입는 그런 아이템들에 저걸 보고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이제 게임 캐릭터를 보고 이 플레이하는 것에서 우리는 뭔가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 게임 캐릭터하고 나하고 같은 뭔가를 입음으로써 같이 호흡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도 이제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구찌의 사례입니다. 구찌 여기 테니스 클래시라는 요 게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사실 이 명품 패션 회사에서 뭐 게임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옷 팔려고 그러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셔츠들을 봤더니 옆에 이제 여자 선수가 입은 게 요게 한 89만 원, 남자가 입은 이 운동복이 대략 한 260만 원 하네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 넘어서 이제 작년 말 올해 보면은 구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폰 속에 신발이 멋진 게 보이죠. 구찌 스니커즈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요 스니커즈는 오프라인에서 신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신는 온라인 전용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에다가 아이들한테 구찌 신발을 신기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유도하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 앞서서 우리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햄버거에 판촉용으로 장난감을 껴줬는데 이제 장난감을 사려고 햄버거를 사는 것처럼 이제 구찌나 앞으로 명품들은 오프라인에서 신발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내 아바타한테 신기려고 이런 상품들을 사는 시기들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런 현상들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제페토 같은데 구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진출하고 있죠. 뭐 또 다른 명품 버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프라는 게임 여기 뭐 모델과 캐릭터 요 모자 똑같죠. 제가 찾아봤더니 부가세 포함 55만 원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자를 사고 쓰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뭐 식탁 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시리얼, 뭐 김 같은 경우도 게임하고 다 콜라보레이션 하고요. 심지어는 IT하고 상관없는 오뚜기 같은 식품 회사도 이렇게 힐러라는 게임 세계관을 입혀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 컵라면을 먹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세계관이나 뭔가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거란다면 뭔가 친근감을 느끼고 그리고 뭐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덜 먹을 까닭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아까 나왔던 김이나 시리얼, 라면, 그 외에 뭐 음료수를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게임하고 연동되고 있다는 거. 이 얘네들은 결국 자라서 이제 유권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표가 필요한 바이든 같은 사람들은 2020년도,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2020년도에 비대면 캠프에서 모동숲,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바이든 섬을 만듭니다. 바이든 섬을 만들고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게이머들한테 노 말라키, 헛소리 하지 마. 이게 트럼프 헛소리 하지 마. 이게 슬로건이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같이 셀카 찍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사실 바이든이 모동숲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바이든 캠프에서 젊은 사람들이 MZ세대들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게임을 적극 활용했다는 거. 아직까지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아마 선거법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트렌드는 벗어날 수 없고요. 앞으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이 게임을 이제는 도외시하거나 이런 것들 막아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 결국 지금 우리들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에 기업에서 첨단 역량을 가진 인재나 지도자로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뒤통수가 이렇게 보기 싫은 것만은 아니겠죠. 한번 쓰다듬어 줄 만한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피아노 게임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아래 하단에 있는 사람이 연주하는 거는 실제 피아노고요. 피아노 게임을 지금 돌리면서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게임이 서비스 차원들을 넘어서 일상하고 같이 결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이런 측면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VR 시대, 이제 기술들과 통신들이 확산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현실과 게임이라는 것들은 분리할 수 없는 이런 측면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홀로렌즈 2 같은 경우 한번 요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돌려봐 주시죠. 그리고 이게 Look around. Technology is all around u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한 We 기기입니다. use it in every aspect of our lives. It enables us to do amazing things. But what if we could go further? What if we could go beyond the screen, 한데요. 이게 만약에 where your 스마트폰처럼 digital world 복잡하면 is 이런 blended 일이 with your 우리 real 집에서 world? 일어난다는 겁니다. Now we can. This is the world with holograms. What will they enable us to do? New ways to visualize our work. I have an idea for the fuel tank. 홀로렌즈를 낀 사람들은 ways to 저렇게 share 소통이 ideas with 가능하다는 each 거죠. other. 현실에 저렇게 홀로렌즈를 끼워놓고 I just put the images in 회의를 하고 OneDrive. Perfect. 서로 아이디어를 나눈다는 겁니다. More immersive ways to play. 마인크래프트 게임이죠. New ways to teach and learn. So put the new trap in the place of the old one Now what? and tighten 자, here 이거는 and 저 배관을 수리하는데
배관 전문가가 New ways to 가르쳐 준 겁니다. collaborate 홀로렌즈를 and 같이 explore the places we've never been. 왼쪽을 돌리세요. Look at this 이렇게 하세요. formation. Let's take a closer look. 이 정도만 보시죠.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것 관련된 영상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SF 특수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구동되고 있는 장면들이고, 요게 이제 조금 더 개발돼서 단가가 좀 낮아지고 하면서 이게 보급되는 거, 곧 시간 문제라는 거. 예.